경영의 신모델 방구재미 메이저 로얄 패밀리 최은미입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밥을 반공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식사하고 나서 식사하기 전에 대부분 세미나가 있는데 오늘은 식사하고 나서 세미나가 있어서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시간이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올라오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하나로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경영자대학에 오신 거죠? 네. 여기는 오고 싶다고 오는 자리가 아니고 LTL에서 일정 직급 이상이 돼야 오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자대학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LTL 비즈니스를 선택을 해서 회사에서 열어주는 경영자대학 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경영자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3박 4일 호텔에서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아니었고 물론 호텔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서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스폰서 삶이 부산에 계셨고 저는 서울에서 이제 떨어져서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떨어져서 경영자대학을 참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영자대학에 자리가 있었어요. 아르프별로 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에 이제 아르프별로 다 배정이 끝나고 또 부산에서 배정이 끝나면 저희 가족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일수한테 전화를 드리면 다 끝났대요.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경영자대학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도 떨리고 아마 앉아 계신 분은 어떤 생각을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미나는 게 떨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한 분의 인생이 여기에서 확 저처럼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될 과목이 파트너 육성 방법이에요. 자, 우리 육성이라는 거를 우리 여러 가지 LTL 말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직업군 중에 육성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혹시? 네가 보는가요? 맞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 정말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선생님이 가장 힘이 들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똥오줌 못 가리는 학생들은 없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갈 때 국민학교였거든요. 한글을 못 깨치고 사립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들어간 이유는 저희 집이 많이 부유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저희 이모,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언니의 아들들이 그 학교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들만 셋이었고 저희 엄마는 딸만 셋이었는데 그 언니의 아들들이 이제 사립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제 덩달아서 저를 보낸 거예요. 제가 사립학교에 가면 제 동생들도 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들어가야 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중학교 등록금을 내고 국민학교 6년을 월사금이라고 등록금이라고 해서 그걸 내고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 수고로움이 절대로 헛된 수고로움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치였어요. 그리고 한글도 못 깨쳐서 막 이렇게 뒤에서 막 허덕허덕 다니면서 국민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성을 따르면 학교 선생님이 정말 저는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나 그 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장육부를 다 빼놓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지 법보다는 뭐가 가까워요? 주먹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먼저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인내하고 졸업을 시켜서 한 사회에 당당한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선생님들이 아마 육성이라는 거에는 가장 맞지 않을까. 근데 제가 2000년대에 와서 LTL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 일도 육성인데
우리 학교에는 연령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다 나이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들어가고 맞춰져 있는데 L2LBD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별, 또 다양한 나이, 연령대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로 L2L의 문화로 이끌어내는 우리 스폰서사님들의 능력도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데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틀린 개개인의 성향을 다 한 목소리로 내서 이렇게 L2L 문화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스폰서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여기 박마사님이 계시지만 박마사님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여상을 졸업을 해서 은행에 들어갔어요. 우리 박마사님은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을 나오셔갖고 제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늘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팔자련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똑똑한 스폰서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스폰서를 만났으니까 팔자련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났으니까 서로 몰라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더 잘 아는 게 있습니다. L2L에 왔을 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먼저 알았어요. 하나도 먼저 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화장실 안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이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박만사님 물어봤기 때문에 화장실이 저기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박만사님도 부딪혔겠지만 저도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내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랬는데 어느 날 박마사님이 저한테 저를 불러서 저녁을 먹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세요. 뭐 만나면 L2L에서 만났으니까 L2L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파트너가 어떻고 이 파트너가 어떻고 뭐 이렇게 행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뭐라 하냐면 사장님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해서 대학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엄마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해서 얘기를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자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비군에서 공부를 했고요. 어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의령군에서 이제 네? 의령 의령 네 깜빡깜빡합니다. 이제 그 호롱군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그 장작나무 하면 부지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가지고 이름 석자 엄마가 가르쳐주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네가 대학에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판검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서 사장님 저를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준 거는 학교에 가서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나를 이렇게 대학원까지 졸업할 수 있게끔 해준 거는 저희 엄마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들으라고.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에 L2L을 만나서 나보다 더 똑똑한 파트너가 왔어요. 그리고 뭐 그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연령대도 높으시고 살아온 연륜도 더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주는 거 외에는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영자대학에서 배우고 선배님들한테 배운 거는 파트너한테 내 앞 얼굴 보이지 말고 뒤통수 보이지 말아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맨날 파트너보다 늦게 출근하고 파트너보다 먼저 나가고 이런 스폰서가 좋아요? 아니면 스폰서가 먼저 와서 파트너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퇴근을 하고 어떤 스폰서가 좋습니까? 예, 후자가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그때 배웠던 거는 파트너들한테 앞모습 보이지 마라. 그 다음에 뒷모습 보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래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회원 등록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어요. 사업 세미나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어요.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승급하는 거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주면서 혹시 나한테 도움이 혹시라도 나한테 도움 요청을 했을 때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자, 우리 L2L의 주력성 소문 뭐죠? 네, 누벨바디 기능성 속옷입니다. 그러면은 남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벨바디 입힐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자 고객이 와서 노벨말을 입혀야 때 누구 손을 빌어야 돼요? 예, 제 손을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려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옷을 입혀야 때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옷을 입힐까요? 본성 입힐까요? 물론 스폰서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옷을 입히기는 해요. 근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예. 그래서 스폰서를 정말 동기부여하게 만드는 파트너가 저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경영자사님들이니까 나는 스폰서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파트너였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해요?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TE 정보를 듣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미나도 듣고 또 경영자대학에도 오시고 하나로 리더십에도 오시는데 그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왔는데 그 정보를 내가 듣고만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보를 받았으면 그 정보를 재생산하셔야 돼요. 우리 그거를 선도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LTE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로즈 바디수츠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입고 내가 입었던 그 체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제가 느꼈던 감정을 밖에 있는 고객들이나 내 파트너들이 똑같이 느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정보를 재생산해서 정말 선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정보를 무단히 습득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LTE에 수직이가 들어왔을 때 원칩이 들어왔었어요. 서울에는 그때 많이 들어와야 투칩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워낙 고상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허리띠도 하고 했지만 처음에는 예쁜 팔찌 하나 이렇게 했어요. 고객분들한테 나가서도 그냥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수치에 대해서. 저게 뭐 혀를 돌려주고 뭐 하이히 설명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로 리더십에 갔더니 광주에 계신 사장님들이 막 이 수직을 가지고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에 여왕도 나오시고 매출도 커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분들은 어떻게 알지? 이러고선 옆에서 듣다가 그게 또 부산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일수님이 막 100치, 200치 막 이렇게 막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광주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서울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최고로 많이 하는 게 팔찌 안에 뻗치, 침 4개씩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제 경영자 사장님이 지금 밖에 있는 골드클래스 사장님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칩을 추가를 하려면 신규가 어려울까요? 그분이 어려울까요? 네, 제가 뻗침을 채워드렸던 그분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체험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배운 대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일수사님께서 저 그룹의 행사에 오셔가지고 막 수직이 테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일수사님이 내려가시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일수사님 옆에서 하는 거 눈여겨만 봤어요. 그게 한 달, 2달 이렇게 지났는데 그것도 피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일수사님께 부탁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를 내가 완전히 내가 내 몸에 체득이 안 되면 여기 서울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박나혜 사장님이 군포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포에 세미나를 하러 갔다가 어느 날 차를 가지고 안산으로 넘어갑니다. 안산을 한 바퀴 쭉 돌다가 어느 상가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파킹을 해놓고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간이 작아서 매일 하루에 2명씩 수직이 매출액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내가 연습을 하고 간다. 상가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스페셜 로얄 패밀리 1대입니다. 그거를 내 식구들한테, 내 식구들이 어렵게 초대한 내 파트너들한테 연습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대로 가자. 아까 우리 김순아 사장님이 그러셨나? 좀 안 팔리려고. 팔려봐야 모르는 사람한테 팔리려고 제가 그 상가에 정말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2명씩 누구든지 쓰면 제가요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해서 거절도 수없이 당했고 그 상가에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상가를 돌다가
소개를 받은 분이 송윤서 아르프사입니다. 네, 저는 송윤서 사님 거기 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수직이 테스트하는 거 매일 스폰서가 해줄 수 있겠지만 내가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거 그거는 결국에는 이일사인 거잖아요. 내 스폰서사인 거잖아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내 파트너들 수직이 테스트 해주고 도와줘도 그게 결국 파트너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 상가를 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칫솔 하나 주고 우리 엘테일 칫솔 포장해서 주고 저 연습 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거를 메이저가 돼서 스페셜이 돼서 로얄 패밀리가 돼서 평생 한다 그러면 비전이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에요. 제가 딱 6개월 하고 나서 제가 딱 몸에 이게 딱 붙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일쌤이 올라오셔서 수직이 테스트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 식구들은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배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 배워야 된다. 저는 요즘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거슬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배우기보다는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한 가지라도. 내가 한 가지라도 자, 똑똑똑똑 흐르는 물이 계속 흐르면 바위를 깰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망치나 이런 거 가지고는 바위를 못 깨지만 물 한 방울이 지속적으로 흘렀을 때 바위를 깰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엘텔에 누벨라리 사이즈 게츠 이벤트 걸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캠페인 걸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요즘에 매일 5명 이상 사이즈 게츠가 다닌다. 없으시군요. 3명. 3명. 왜 손수사님 손 안 들어요? 좀 알고 있는데 네, 안 하시죠? 뭐 사이즈 개축만 해갖고 그까지 칫솔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수직이 테스트하는 연습을 그때 당시에 저 혼자 하지 않고 저희 파트너하더라고 어느 날 생각을 하나 10명이 가서 동시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안 외롭죠. 내 옆에 파트너가 있으니까. 저 그때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거절도 당하고 뭐 이상하고 게으름하는 말이냐 그러면 대답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버벅버벅거리고 내가 이거 LTL 스페셜 로얄 패밀리 맞냐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달 하나로 리더십에 와서 강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귀 기울여서 또 노하우 배우고. 그래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익숙해지라는 거.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이것도 시스템이다. DI 출근하는 것도 시스템이다. 하나로도 시스템이다. 뭐 트라이앵글 미팅, 홈 미팅, 홈 파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딱 한 가지라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계시지만 여러분 FC 이상 사람들이에요. 골드 클래스 이상 되는데 내가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골드 클래스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다이아몬드 하고 있다. 예, 로얄 패밀리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세미나 하고 있다. 네. 세미나 능력은요, 왜 필요하냐면, 방문 판매는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미나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1대 다수를 놓고 해야 됩니다. 홈미팅도 해야 되고, 홈파티도 해야 되고, 트라이앵글 미팅도 해야 되고, 여러 명을 상대로 해서 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 그룹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매일 내 스폰서가 해줘야 되고, 맨날 다른 사촌나는 사람이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 실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버벅버벅거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서툴러도 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아예 나는 나이가 많아서 말을 못해서 뭐가 어때서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코로나 시절에 또 우리 카드라인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LTL에 이렇게 매출액도 하강을 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떠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2000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또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반복을 해요. 내려가기 시작
때 저희 강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 무너졌어요. 조속회도 없고 세미나도 안 하고 저는 매일 출근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여기 우리 허면 목사님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제가 딱 보고선 이분의 달란트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특별히 돌아가지 않을 때 거의 매일 세미나를 시켰습니다. 거의 넣습니다. 뭐 스케줄이 있냐 없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 마음대로 다 넣어버립니다. 그냥 RF 승급하고 나서 뭐 개인적인 일이 있냐 없냐 거의 매일 넣습니다. 세미나가 있을 때 상품 세미나 때 정말 그래서 저희 식구들의 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요 단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인상을 구긴 적이 없어요. 세미나 일정 딱 고지되면 뭐 본인은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대소사가 없었겠습니까? 한 번도 사장님 저 이거 못해요? 안 해요? 인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하루는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냐? 어디 끝까지 가보는 거지. 제가 계속 낸 적이 있어요. 계속. 여러분 스폰서가 뭐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도 혹시 계세요? 여기 경영자 사장님들이시니까 나 세미나 못해요. 안 해요. 그게 입에 붙어서 정말 L2L 사업이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구나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드 클래스만 되면 무조건 세미나 먹어줍니다. 튕겨져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진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는 자 우리가 우리 공정하고 공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공평한 사람이야. 저 사람 공정한 사람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공평이라는 거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거는 그분에 맞게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걸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리프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우리 임종인사님께서 매일 뭐라 그러냐면 경영자는 우리 LKBDS는 나와 같은 사업자를 만드는 일이다. 나와 똑같은 직급을 후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클래스의 역할은 그러니까 FC의 역할, 골드 클래스의 역할, 다이아몬드 클래스의 역할, 로얄 패밀리의 역할 아까 보셨죠? 임종인사님 세미나에 그랬는데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제가 저희 파트너라고 상담을 할 때 사장님 그 다이아몬드 클래스는 어떻게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박수인 사님은 언제 로얄 패밀리 승급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박나희사님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클래스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침이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저는 제 그룹을 육성하는 방법은 똑같은 로얄 패밀리가 돼도 그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채워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능력이 되니까, 제 역량이 되니까. 로얄 패밀리 돼가지고 로얄 패밀리가 되면 우리 경영자 후원수당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28%에 28%인데 있어요? 없죠. 물론 다른 보너스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밑에 있는 로얄 패밀리가 부족한 역량이 있으면 제 역량이 닿는 한 그거를 채워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무슨 골드 클래스가 저래, 무슨 다이아몬드 클래스가 저래, 무슨 로얄 패밀리 사람이 저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세미나를 잘하고 어떤 분은 분위기 메이커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시고 우리 하나로 리더십에 오면 식사하시죠? 식사하시잖아요. 이렇게 식사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내가 느껴요. 저는 주방에 서 있는 게 서툴기 때문에 제가 서 있으면은 잘하시는 분이 와서 막 이렇게 하세요. 특히 식당 하셨던 분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땡기지. 제가 하는 거 보면. 근데 막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뒷말이 나오면 저는 그 밥 안 먹습니다. 진짜로. 내가 하도 못 먹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영자 사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직급에 맞는 역할들은 다 있습니다. 골드 클래스는 상품 세미나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다이아몬드 클래스는 모든 조직을 리더해야 되고 조직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모든 행사에 주간
그래도 그분 역량에 맞게 내 가족들을 육성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평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공정하게. 여러분 여기에 다 혹시 2m 넘으시는 분 있으세요? 키가? 없으시죠? 2m 넘는 분이 있는데 똑같은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예. 그래서 직급에 맞는 자기 역할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정말 그분의 역량에 맞게 우리 일을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분임토의 했습니다. 여러분 분임토의 했는데 발표자 있고 또 진행자 있고 주최자 있고 또 그 뒤에 우리 1조 2조 다 뒤에 단상에 쓰셨죠? 그거 왜 그렇게 단상에 쓰라고할까? 그냥 발표자만 나와서 딸랑 발표하면 되는데 혹시 의미를 아시는 분 계세요? 내 파트너를 육성하는 방법은요, 단상의 주인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단상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면 승급을 하거나 로얄 패밀리로 위너를 하거나 아니면 내 파트너를 위너로 만들거나 그것도 없으면 강사분들한테 꽃다발이라도 드리는 거라도 해서 단상을 많이 밝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가족을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 거예요. 혹시 소심한 분이 계셔갖고 한 번도 여기 밟지 못하고 가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렇게 분임토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사님은요, 예전에 제가 저는 인덕원 삼성아파트 701호에 삽니다. 제가 1101호에 저랑 동갑내기 엄마를 인력 개발 리크루팅을 했어요. 이제 우리 엘테를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일을 하다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왜 그 일을 진행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둘 때쯤 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예? 여러분 느낌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임종인 사님이 저를 후원해 주시러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지금처럼 KTX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날에 그러니까 그때 KTX가 없어 비행기를 타고 오시거나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러 오셨어요. 비행기를 초창기 때 아주 초반 2000년도 초반 2001년도 2년도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저랑 같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강남 저기 본사로. 근데 그 1101호에 있는 엄마가 자꾸 출근을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스폰서 사용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 되는 거는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인 사장한테 그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분 성함 백경숙 씨라고 막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안 나오시고요. 요즘에 이래서 안 나오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1층에서 운전을 하려고 딱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임종인 사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희 집은 7층이고 그분은 11층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금방이죠? 임종인 사장님 배를 눌러갖고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이 제 느낌상. 근데 임종인 사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서 본사까지 출근하는데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회는 몇 시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9시 반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차를 탔던 시간이 8시 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때 출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출발해야 9시 반에 조회에 맞춰가잖아요. 그러니 임종인 선생님 두 말씀도 안 하세요. 출발합시다. 제가 저희 인덕원 삼성아파트에서 본사까지 운전해갖고 왔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속에도 얼마나 서운했던지. 거기 1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분이 내려올 건데. 네,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사로 가는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딴 데 같으면 제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날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제가 앞에서 운전하고 임종인 사장님 뒤에서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임종인 사장님 내려가셨어요. 제가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8시 25분이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8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8시 25분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콩디를 타듯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종인 사장님께서
저한테 심어주신 거는 그때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구나. 내가 그냥 고객이 있다고 내 고객한테 가는 게 아니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경숙 씨보다는 최영미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9시 반에 조회인데 그냥 한 9시 40분쯤 어슬렁거리고 오고 또 들어와서도 또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 동네 다 분위기 흐려놓고 막 세미나 하고 있는데 들어왔다고 막 커피 들고 왔다 갔다 분위기. 제가 속으로 뒤에 앉아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와, 진짜 저렇게 고춧가루를 치고 있을까? 그냥 늦게 오면 조용히 그냥 뒤에 앉으면 되는데 커피 들고 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하고 인사해. 여기서는 강사 세미나 하고 있는데 조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회사에서 조속해가 없는 조직은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라이브 방송에 9시 반에 임종희사님이 조회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울지사에서 석회는 아니고 구호를 하고 마치고 조회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라면 그렇게 시스템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영자들에게서 해야 될 것들은요. 해라와 하지 말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많은 아랫부사님들이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또 거북한 얘기도 많고 제가 여기 경영자대학에 입수하기 전에 저희 가족들한테 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노트 준비해라, 새거. 스프링 노트 안 된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인펜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은 2개, 파란색은 하나, 붉은색은 하나 이렇게 준비해라. 그 다음에 세미나를 들으면 제가 어느 날 LTL에 와서 세미나 하나로 리더십 경영자대학의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머, 저 내용은 저 윤채지 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거는 허명사님이 들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어느 날 혹시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는 분 계셔요? 내 파트너가 여기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신 분들 있죠. 여기 멘트 하실 때도 밖에 있는 내 파트너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꼭 김종래 사님이 꼭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혹시 들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들으면 경영자대학 빵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누구 얘기예요? 네. 다 누구 얘기예요? 네, 내 얘기입니다. 다 내 얘기. 내 얘기라고 해야 들리고 내 얘기라고 해야 변화가 됩니다. 저거는 남의 얘기야. 저렇게 얘기해도 저거는 그냥 하는 얘기야. 나는 틀려. 나는 낸데 뭐. 나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면 내가 변화할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 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경영자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우리 서울대동그룹 식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김순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엄청 갈등했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강사의 숨소리, 강사의 욕하는 소리까지도 받아 적어라.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영자들에게 한참 없다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자성어, 좋은 말씀 이런 것만 적으려면 하품도 나오고 졸립니다. 근데 내가 토시 하나 안 빼고 내가 적게 빠지면 손 아프죠? 눈 제대로 돌아가야겠죠? 귀는 열어놔야 되죠?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예,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그래서 제가 욕하는 거, 농담하는 거 모든 얘기를 다 적어라. 그런데 적어라 해놓고 제가 뒤에 앉아갖고 니네들 해봐라. 나는 안 한다. 제 노트 한번 보세요. 제가 일수는 내가 자랑했어요. 선생님 저렇게 필기했어요. 어머 그렇게 토시 하나 안 빼고도 했는데 그렇게 잘 예쁘게 잘 적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알아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LTE 비즈니스를 2000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 라인이 두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RF 승급하고 나서 두 라인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정보를 줬던 분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 파트너가 떠나고 저는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자리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게고 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 라인 두 라인이 한 라인이 무너졌어요. 한 라인이 어느 날 와장창 무너졌어요. 몰랐어요. 그때 당시 제 집이 있었고 제 집 라인 두 라인 중에 두 라인이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돈거래하지 말아라. 우리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친구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제 집 파트너가 자기 파트너들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라인한테. 근데 그 두 라인 저 밑에서 서로 지지고 먹고 돈거래한 거예요. 두 라인 다 날아가서 통째로 날아갔어요. 자, 우리 대부분 이 일을 진행을 할 때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한번 선택해보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내가 성공할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저도 도와준다는 말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도와준다는 말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요식업계에서 그 음식 이렇게 이렇게 대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젊은 청년들. 근데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현장에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음식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고 관리도 해야 되죠. 고객 관리도 해야 되죠. 맛도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되죠.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졌을 때 그 가게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얼핏 채널을 돌리다가 보니까 어느 한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밥이 떨어진 거예요. 식당에 밥이. 네? 그래갖고 식당에 옆에 자기 경쟁자들 식당에 가서 밥을 빌려갖고 오는 걸 봤습니다. 빌려갖고 오는데 한 곳에 가니까 거절을 당했어요. 없다고. 자기네도 팔 거밖에 없다고. 근데 한 옆에 식당에 가니까 밥을 빌려주면서 딱 나오는 얘기가 뭐라면 우리 거 밥 다 되면 2개는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장사라는 거는 옆에 그렇게 경쟁 상대에서 그 우리 밥 하나 추가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 네. 예, 1,000원이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렇게 치열하게 해요. 근데 우리 엔트리블리스는 도와준다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서 저 밑에 사신들끼리 서로 홈짝입에서 돈거래하고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DR에서 재미 사장님 내년은 왜 받으시죠? 80CL 있습니까? 맡겨놔서 나 어떤 면에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빌렸나? 왜 그랬어? 제가 언제 안 드린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분 경영자 사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살짝 가서 사장님 혹시 제가 예전에 누벨마리 핑크 브레이저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요. 제가 교환을 이렇게 하는 핑크 브레이저 뭐 8호C, 8호B 이렇게 교환을 해드렸지만 어제 유찬님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뭐 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쩌다가 스폰서 사장님 8호C 핑크 브레이저를 빌려가면 본인이 가서 입혔어요. 그러면 스폰서한테 그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새 걸로 드렸습니다. 어디 뜯어져가지고 택 떨어진 것까지 갖고 오더라고. 내가 말을 안 하겠지만 와 요즘에 너무 하는구나 정말. 교육이 너무 안 돼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정보만 없을 뿐이지 각자 자영업입니다. 각자. 자본이 많은 사람은 샘플이 많은 것이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샘플이 없어요. 샘플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발품 많이 파셔야죠. 예를 들면 많이 봉사하셔야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사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 레드로얄 80CL 없습니까? 그것도 단체 카톡에 또 올려요. 제가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이건 아닌데. 제가 레드로얄 나왔을 때요. 제한테 됐어요. 저는 샘플이 나오면 예전에는 7호 때부터 누벨마리 같은 경우 사이즈를 다 뽑았거든요. 7호 BCD, 80 BCD, 85 BCD, 100대까지. 근데 요즘에는 7호 때를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결국 7호 때 안 뽑습니다. 80대 저기 송윤선 사님들은 뽑으라고
제가 저거다 교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파란때부터 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억지로 입으면 파란때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DI에서 그것도 우리가 매너라고 얘기를 하죠. 내 스폰서를 함부로 대한다. 그거 함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스폰서한테 함부로 한 번 해요. 나는 내 파트너한테 몇 번을 받을까요? 네? 네. 파트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돌아온다고 생각하세요. 내 스폰서한테 함부로 하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파트너들이. 아, 저렇게 하는구나. 내 스폰서는 일이 잘 될 때는 네네네네 합니다. 일이 한 번 안 돼보세요. 어떻게 돌아오는지. 예. 더 큰 쓰나미로 옵니다. 쓰나미로. 그래서 스폰서 사람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지사에 한번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 파트너가 거기에 초대가 돼서 다 들어갔는데요. 저는 10시 반에 시작하면 최소한 한 30분 이전에는 가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표를 예약을 못해서 한 10시 5분쯤에 부산지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제 파트너하고 딱 들어섰는데 이일수 사장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이 몇 시대 언제 도착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눈물 나올 뻔했어요. 아, 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서울에서 새벽에 5시에 KTX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찔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오늘 시간을 잘못 알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네? 네, 옆에 있는 파트너들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교육진에서 가만히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옆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채은이한테 해도 채은이는 들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스폰서한테 그런 믿음이 있으신 사장님 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스폰서 누군지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막내 아들이, 또 아들 얘기 자랑하네. 돈 주고 해야 되니까. 아들이,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헷가닥해서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자퇴를 한대요. 예, 그래서 자기 고등학교 때려친대요.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할 것이고 대학을 간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안 했던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침에 데려다주고 고등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또 저기 세미나 끝나면 또 가서 집에다 데려놓고 저 활동하러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제 원서 수업 하잖아요. 담임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은택이도 대학을 가요? 이러는 거예요. 대학 가는 같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대학 간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은택이 대학 가요? 이러더라고요. 네, 어디 전문대라도 갈 때 있으면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전문대를 갔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근데 자기 회사에 2명이 입사 동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졸자, 하나는 전문대.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4년제에 졸업한 그 자기 동기가 주임으로 승진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날 저녁에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 동기가 주임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게 동기일 때는 최현미 씨, 이문택 씨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엄마, 나 내일부터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인터넷에서 배웠잖아요. 은퇴가 네가 먼저 가서 누구누구 주임님 이러고서 인사를 해. 먼저 손을 거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네가 이기는 거야. 안 그러면 피해 다닐 거 아니에요. 주임님이라고 해야 되나 동기라고 해야 되나. 어저께까지 야자하고 놀았는데 그래서 네가 주임님이라고 먼저 인사를 해. 그러면 그 친구도 아마 너를 흔쾌히 받아줄 거야. 그리고 네 속도 시원할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왔습니다. 어떻게 했어 은퇴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요. 그 주임이 그냥 옛날처럼 그냥 이름으로 하자. 은택씨, 은미씨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이 방통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도서실에 들렀다 12시에 들어오고 제가 그랬어요. 진작에 공부할 진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작에 하지 남들 할 때 했더니 엄마 내가 그때는 하기 싫었어. 지금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앞으로는 100세 아니 친한 얘기. 앞으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 엘테미니스도 누구는 빨리 갈 수 있고 누구는 늦게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했지만 도달하는 점은 각자 틀릴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넓게 받아들이고 매너를 지키고 한다면 우리 엘텔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